시진핑 주석의 주동자귀는 중국의 힘을 드러내고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오랜 기간 각국의 인프라에 손을 대는 1대1로 사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문화가 다른 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각종 문화공정 작업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다 못한 주한 미국 대사관은 중국의 계속된 김치 공정에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간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들어간 햄버거를 소개하면서 대박이라고 한글로도 맛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매우 속이 시원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고 하나 한국에 미군 등을 주둔시키는 것도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가 큰 것이지 예전 사드 같은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관해서는 미국도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특히나 더욱 그러한 것은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고 많은 기업들은 중국의 큰 손을 의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기 있는 한류 배우 혹은 중국 아이돌들을 모델로 하기도 했는데 이는 과거 배용준과 같은 일본향 배우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 여행객이 많아져 모델을 바꾼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기업의 논리로 봤을 때에는 중국이 불합리한 주장을 전개하더라도 일면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한국의 한 기업은 오히려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하며 중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섰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의 제품 자체를 팔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도 했는데요. 트래디셔널 코리안 클로스 한복. 지난 3월 1일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한복 사진 광고가 노출됩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주인공은 전 시크릿 멤버 겸 배우인 전효성이었는데요. 이 광고를 기획한 건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와 전효성이 한뜻을 모아 이 광고를 진행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자비로 한복, 김치 등 억지스러운 동복 공정을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한국의 전통 의상을 홍보하고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날을 알리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전효성은 과거 라디오에서 한 차례 구설수를 겪은 뒤 각성 후 꾸준히 올바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개념돌이라면서 이번에도 3.1절을 맞아 매우 시기적절하게 한복 광고를 한 전효성과 라카이 코리아에 찬사를 보내는 국면이 나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40만이나 되는 이 거리 한복판에 걸린 한복 광고가 알려지자 모든 한국인들을 감동시켰다는데요.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역시나 분노의 댓글 러시가 시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에는 이 한복 광고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며 한국은 또 전세계를 고립시키네, 이 기업의 조속한 파산을 기원합니다, 이 바보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는 사람이 있어 라면서 연일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카이 코리아 본사에도 감히 담을 수도 없는 심한 비난과 항의를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정정하지 않을 시엔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성 항의도 다수 보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싸울 때는 중국 편이라는 일본은 아니나 다를까 이 광고 논란에 난입해 중국 편을 듭니다. 뉴욕시는 한국에 관여하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한복은 완전히 일본의 자네, 이런 일만 하니까 싫어하지 라면서 한국이 나대며 미움받을 짓만 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라카이 코리아가 국내가 아닌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이런 광고를 걸었다는 게 제대로 적중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아니었으면 중국이나 일본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국내 광고에 그쳤을 확률이 큽니다만 미국의 본 고장에 전세계가 집중하는 광고판인 타임스퀘어에 한복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 관계자는 적지 않은 광고비를 들이긴 했지만 이번 광고 기획은 중국의 공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고 심지어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니었냐는 의견을 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라며 공식 입장문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위를 넘은 역사 왜곡과 무자비한 악플들은 국제소송으로 라카이 코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이 동북공정과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정정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무기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는 중국인, 일본인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번역까지 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는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품 하나하나에 한국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출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가 들어간 팔찌, 빛바랜 태극기가 들어간 목걸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제품과 최근에는 동북공정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모티브로 하여 자수 패치, 꽃 자수, 놀이개를 포인트가 되는 애견 한복을 출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름인 무궁화리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하며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무궁화의 꽃말을 담아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면서 굳이 잘 팔리던 일본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무리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라카이 관계자는 이러한 작은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주동자기에 칼을 휘두르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하게 특유의 저항력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리꾼들의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젯밤의 한일전은 도대체 왜 이런 평가전을 밀어붙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미얀마가 국내 사정으로 미룬 시합을 뒤늦게 받아들여서 일본의 성화 봉송일에 맞춰서 축제를 만들어준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저하게 도쿄올림픽 대비 시뮬레이션 경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 왜 그런 실험 대상을 자처했을까 화나는 경기였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았던 시합이었습니다. 한국축구협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멱살을 한번 잡고 따져보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합을 마치고 난 후에는 일본 언론은 사상 최강 일본팀이 한국팀에 완승했다 라며 축배를 드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완패했다, 패인은 이강인의 고립이었다 라며 보도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2군이다 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팀의 카마다 다이치는 시합을 마치고 난 후에 상당히 어색한 경기였다. 시합 전에는 격렬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을 했는데 한국 선수들은 느슨하게 맥이 풀려 있었다. 곳곳에 볼을 줄 수 있는 경로와 빈 곳이 눈에 보였다. 공을 잡으면 슛을 할 수 있도록 뚫려 있었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한일전을 지켜본 해외 언론들은 한국팀의 투지가 부족했다. 한일전답지 않게 옐로우 카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할 정도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밀어붙인 한국축구협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아무 생각 없이 밀어붙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장기를 가슴에 붙인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한일전에서 한국 대표팀 선수들만 가슴에 태극기와 일장기를 함께 부착했습니다. 당장 청와대 게시판에 경악했다. 이 시국에 일본 원정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장기까지 가슴에 부착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다시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장기만 달았다면서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한국축구협회는 친선 경기는 통상 상대국의 국기를 단다. 일본 팀이 부착하지 않은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강제 규정이 아닌데도 친절하게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다는 인정입니다. 일본 언론도 강제 규정이 아닌데 한국팀이 일장기를 달고 나왔다 라고 보도할 정도입니다. 한국이 자진해서 해놓고 이제 와서 비난하고 있다. 경기에 패배하니까 시비 건다 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동준 선수의 쓸데없는 행동이 일본 언론에서도 확대 보도되고 있습니다. 볼과 관계없는 위치에서 이동준 선수가 토미야스 타케히로를 가격했습니다. 팔의 각도가 신경질적으로 휘둘렀다고 볼 정도였고 그 왼팔은 정확하게 토미야스의 입을 쳤습니다. 피가 났고 앞니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경기에도 지고 매너에서도 졌다 라고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일본 언론은 VAR이 있었다면 당장 퇴장감이었다 라고 비난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아예 한국 대표야, 일본 대표의 보물을 다치게 하지 말아라. 악질적인 팔꿈치 공격이 있었다. 경고조차 나오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비난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팀이 거친 플레이를 한다면서 손흥민과 이강인을 소환하는 기사를 쏟아내었기 때문에 딱 걸렸다는 식입니다.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일본 대표팀 감독의 인터뷰가 가관이었습니다. 이번 한일전은 도쿄올림픽 경기 시뮬레이션 성격이라고 일본 측은 공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방문하는 외국 선수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한국 축구 대표단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일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일본 대표팀의 감독 모리야스 하지메도 인터뷰를 통해서 C19 때문에 다양한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형 이벤트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시합이었다. 도쿄올림픽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축구 시합이 공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제 축구뿐 아니라 많은 경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잊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스포츠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한일전의 승리를 맛본 것처럼 도쿄올림픽에서도 더 많은 기쁨과 희망을 만날 수 있다고 설득한 것입니다. 또 선수들도 해외파와 국내파가 따로 식사를 하고 방도 개인별로 사용하는 등 지침을 잘 따라왔다. C19 감염 방지 대책을 지키면서 훈련과 시합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을 것인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도 1인 1실 숙박과 따로 떨어져서 식사하고 매일 C19 검사 실시와 격리 이동 등을 잘 따라주었다. 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일전의 목표가 도쿄올림픽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합이라고 누차 밝힌 것처럼 의미를 강조한 것입니다. 또 한일전을 응원온 일본인들도 일본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입을 딱 다물고 박수만 치는 응원을 보여주도록 협력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응원단이 C19 감염 방지 대책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시작 직후부터 한국이 좋은 플레이를 할 때마다 대한민국을 외쳤다. 전반 27분에는 손가락 휘파람 소리를 냈다. 주위에 있는 한국인들도 환호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관람석에서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한다. 손가락 휘파람도 불면 안 된다. 라는 응원행위 금지 사항을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직원이 금지 사항을 기재한 보드를 들고 다시 강조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결국 일본인들은 말을 잘 듣는데 한국 응원단들이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내었다. 라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 도쿄스포츠는 26일자 기사에서 한일전의 연장전으로 한국 언론이 양심을 품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라며 한껏 비아냥되었습니다. 일본팀의 코치와 호텔 경비 담당자가 C19에 감염된 것을 핑계로 공격할 것이다. 한국 대표 선수 중에 누구라도 C19에 감염이 되면 일본 때문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도쿄올림픽에 이용당했다고 뒤늦게 비난하면서 더 도쿄올림픽의 트집을 잡을 것이다. 의무사항이나 강제적이지 않은데 한국팀이 일장기를 가슴에 부착했다. 일본팀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붙인 것인데 벌써부터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가는 등 분노하고 있다. 이미 경기에서 졌는데도 한국 언론은 연장전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 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축구협회가 결정했고 제발로 일본에 입국해서 모든 검사를 다 받고 시키는 대로 격리되고 사진 찍고 밥 먹고 했으니 저렇게 더 당당하게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계 방송을 보지 않은 국민들도 많을 정도로 큰 기대가 없었고 기다리는 시합도 아니었지만 0대3으로 패배했다는 소식으로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측에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말았던 평가전을 누가 밀어붙였는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축구협회하고 벤투 감독은 반드시